사조용전 36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고음 발성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 홍칠공이었습니다. 그건 도화도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곽정이 알려준 구음진경 요결대로 치료를 했더니 내성은 물론 무공도 모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무공도 회복되었으니 내친 김에 이제 곧 있을 화산농검에서 천하제일의 자리까지 노려볼 작정이었습니다. 이는 황약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된 1등 대사도 화산농검은 참석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천하제일의 자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연고도 화산농검에는 반드시 참석할 작정이었습니다. 연고의 실력으로 천하제일의 자리는 엄두도 못 냈지만 아들을 죽인 원수 구천인이 화산농검에 빠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놈들이 그런 연고를 막겠다고 대들었다가 덕분에 편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연고는 고상한 취향이 있었으니 화산농검에 주백통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는 저도 모르게 후끈 타라올랐습니다. 이어서 연고의 두 남자의 등장이었습니다. 구천이는 주백통한테 쫓기다가 이제는 더는 버틸 힘이 없었는지 일격을 맞고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구천이는 주백통한테 1년이나 쫓기던 지긋지긋한 인생을 이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싸워봐야 이기지도 못하니 옳지 저 바위틈으로 나온 독사에 물려 죽어버린다면 그나마 주백통에게 즐거움을 주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독사를 집어들고는 물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백통이 뱀을 어서 치우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구천이는 주백통이 뱀을 무서워하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하여 뱀을 들이밀며 그간 자신을 추격했던 주백통을 역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주백통은 역슬모의 역추격까지 당하였으니 주백통은 도대체 언제쯤 1인분이라도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곽정이었습니다. 소옥말을 타고 몽골에서 중원까지 왔으나 몰골도 많이 상해 있었고 무엇보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황룡과 어머니 그리고 강남옥에마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고 절정의 무공을 가졌지만 누구 하나도 구해주지 못했으니 무공을 베어 뭐에 쓰나 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곽정을 죽일 듯이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곽정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날려왔습니다. 곽정의 무공이 500인력이었기에 이런 자들 500명이 달려들어도 끄떡 없었지만 지금 곽정은 무공에 대한 혐오심이 생긴 터라 마을 사람들에게 직살나게 얻어 터지고만 있었습니다. 누가 주백통의 아우가 아니랄까봐 이렇게 실적을 제대로 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척이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물리쳐 주어 곤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척이를 따라와 설명을 들어보니 얼마 전 몽골 군대가 이 마을에 와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몽골 옷을 입고 있는 곽정에게 화를 쏟아낸 거라고 했습니다. 구척이는 곽정의 몰골이 초췌한 것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물었습니다. 곽정은 그간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몽골이 이제 송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자신의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세상살이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자신은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을 것이고 무공을 전부 잊고 싶다고 했습니다. 구척이가 좋은 말로 설득해보려 했지만 막힌 변기를 뚫기 어렵듯이 곽정은 어딘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하여 곧 있을 화산농검에 가면 홍칠공이 올 테니 가서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분명 홍칠공이라면 좋은 가르침을 내려줄 거라고 말이죠. 그래야 곽정과 구척이는 화산농검 하루 전날 화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산 정상으로 오르는 좁은 외길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적과 싸움이 나면 위험하겠다고 말이죠.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악당들이 외길을 막고는 당장이라도 싸울 태세였습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곽정한테 덤벼오는지 몰랐습니다. 곽정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도 쥐어 터지고만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구척이는 곽정이 꼼짝을 안 하자 할 수 없이 혼자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때 구척이는 100인력, 악당들은 70인력씩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척이 혼자 2명까지는 상대할 순 있었으나 아무래도 수적으로 불리해 금세 위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곽정이 가서 방귀 몇 방만 껴주면 아이고 선상님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할 수 있었지만 지극히 각정스럽게도 가던 길을 멈추고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곽정은 혼란에 빠진 상태였는지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곽정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육수를 좋아하는 양자홍이었습니다. 곽정도 무공이 지극히 높아 양자홍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서부터 곽정이 나서 빠진 것 마냥 있었기에 양자홍이 돌멩이를 던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곽정은 그저 돌멩이를 피할 뿐 어떤 반격도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여 용기를 내어 곽정한테 말을 걸어보니 곽정이 자신은 무공을 전부 잊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양정은 이런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온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며 다가가서는 그대로 곽정의 혈도를 잡아버렸습니다. 아무리 곽정이 무공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혈도가 집히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자홍의 주특기 육수흡입 신공을 펼쳤습니다. 이때 양자홍은 건치 무리민이었고 그대로 곽정의 목에 동맥을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육수를 단 한 모금도 빨지도 못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곽정의 무공이 너무나 높은 상태였기에 저절로 강한 내공이 발산하여 양자홍을 튕겨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양자홍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케찹이 되고 말았습니다. 곽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구나무를 선 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곽정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해보니 글쎄 구양봉이지 뭡니까. 곽정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양봉은 온 정신을 다른 데 쓰고 있는지 곽정을 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땅 짚던 손을 떼고는 머리로만 물구나무를 서버렸습니다. 거기다 이젠 그 상태로 팽이마냥 돌면서 회전회오리를 시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무공을 연마 중인 것 같긴 하나 옆에 곽정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렇게 한동안 돌다가 멈추고는 물구나무를 선 채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곽정이 나사가 빠지지 않았다면 공격하여 구양봉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곽정은 일단 구양봉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구양봉은 어느 동굴 앞에 도착해서는 곽정이 써준 가짜 구음진경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렇죠. 동굴 안에서 대답해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랏? 이 목소리는? 바로 황룡의 목소리였습니다. 곽정이 어찌 황룡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구양봉이 황룡을 잡아다가 가짜 구음진경을 해석하라고 강요했고 황룡도 제멋대로 해석해서 알려주어 엉터리 무공을 억지로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구양봉은 황룡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좀 패줘야겠다 싶어 달려들었습니다. 이러자 곽정이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곽정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구양봉을 막아주었습니다. 구양봉도 그제야 곽정을 알아보고는 내일이 화산동검인데 괜히 지금 힘을 뺄 순 없었기에 일단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황룡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곽정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보고 싶었다며 황룡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황룡은 팔을 획 빼더니 누구신데 왜 남의 팔을 잡냐고 했습니다. 황룡의 말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고 그대로 동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곽정이 계속 쫓아오자 왜 따라오는 거냐며 쏘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곽정의 고막에 물이 찰 때까지 속사포로 쏴댔습니다. 그러더니 서러움이 폭발해서는 화장이 찾아오면 다시 떠날 것을 알고 있다며 내 앞에서 죽는다면 몰라도 더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낭떠러지로 몸을 날리는 곽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빨러들조차 따라할 수 없는 스킬이었습니다. 황룡이 잡아채주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허니 머스터드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엔 황룡이 절벽 위에 서 있게 되었고 곽정이 다급하게 위험하니 제발 이쪽으로 와서 얘기하라고 하자 황룡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곽정을 보곤 조금씩 화가 누그러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황룡은 여전히 고음을 폭발시켰습니다. 실은 그간 고생을 참 많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사비 부분에서는 반가성과 두성을 넘나드니 절로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때 누가 감히 황룡을 놀리냐며 동네 바보형 주백통이 달려왔습니다. 주백통도 오자마자 황룡한테 고막 테러를 당했습니다. 주백통은 살살 기며 누가 황낭자를 울렸지라고 물었고 황룡은 곽정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주백통은 곽정의 따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곽정의 뺨은 금세 부어올랐고 그러자 황룡도 오히려 언짢기만 했습니다. 하여 주백통에게 다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마침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참에 내빼버리는 주백통이었습니다. 가분의 악동들과 구척이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백통은 옳지 니놈들 잘 걸렸다를 외치며 신나서 달려들었습니다. 곽정과 황룡 사이에는 어색함만 남았습니다. 그때 마침 찬바람이 불어와 황룡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렇죠. 곽정이 품속에서 목도리를 꺼내 황룡에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목도리는 황룡의 목도리였습니다. 곽정이 항상 그리워하며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고 아이고야 그대로 곽정의 품에 안겨드는 황룡이었습니다. 원래 별것도 아닌 것에 싸우고 별것도 아닌 것에 화해하는 게 남녀 사이였습니다.
언제 싸웠냐며 그새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곽정과 황룡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가보니 악당들은 주백통한테 혈도가 집혀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백통은 악당들에게 어떤 벌을 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황룡이 자신을 착한 누나라고 3번 부르면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말해 뭐해, 착한 누나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숙모까지 다 꺼내들었습니다. 황룡이 말하길 악당 중 한 명한테 독침과 해독약이 있는데 그걸 꺼내서 독침으로 악당들을 찌르고 말을 잘 들으면 해독약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백통은 독침으로 악당들을 찌르고 나서 해독약은 구척이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파에서 이놈들을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척이는 악당들을 데리고 하산하였고 주백통도 그새 또 장난이 치고 싶었는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곽정은 무공을 배워 불행해진 것 같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황룡도 마침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던 터라 해답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곽정이 구양봉이 왜 물구나무를 서서 다니는지 묻자 황룡은 구양봉은 진짜 대단하다며 가짜 고음지경을 연마하더니 전신의 경맥을 역행시킬 수 있게 되었고 역행하려면 물구나무를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구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여 나가서 보니 구천인이 뱀을 들고 주백통을 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주백통을 어디다 쓸고 결국 뱀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며 기절을 하고 말았으니 여기 주백통의 쓰임새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영고가 있소이다. 영고는 구천인을 발견하자 무작정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1등 대사도 도착하였고 주백통에게 다가가 내공을 불어넣어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들 구천인과 영고의 싸움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주백통은 영고를 보자마자 내빼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천인이 영고에게 무엇 때문에 내게 덤벼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고는 아들을 죽인 범인의 웃음소리를 내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니 시침이 떼지 말라며 계속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찌 200인역의 영고가 500인역의 구천인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내 구천인은 무서운 반격에 꼼짝없이 당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한 건에 낸 주백통이었습니다. 구천인의 공격을 막아주어 영고를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고의 눈에는 주백통이 팽마탄 기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함께 저 구천인을 죽여 우리 아들의 원수를 갚자고 했습니다. 주백통은 그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있었다고? 구천인은 이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자신도 알았는지 싸움을 멈추고는 말했습니다. 이 중에 오직 나만이 악인이란 말이냐? 너희들 중에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기꺼이 죽겠다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모두들 나쁜 짓이나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홍칠공이 나타나서는 도망가려는 구천인을 잡아 세웠습니다. 다시 구천인이 그래 너만 대영웅이고 넌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냐? 라고 하자 홍칠공이 위풍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평생 231명을 죽였지만 그들은 모두 악인이었고 단 한 명도 무고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리고 구천인 니놈이 바로 232번째 악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철장방의 전임 방주께서는 평생 나라에 충성을 했건만 니놈은 금나라와 결탁해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부끄럽지도 않더냐? 라고 했습니다. 홍칠공의 말에 구천인은 그간의 추악한 악행들이 떠올랐고 그러자 자신의 가오에 대한 후회가 끝도 없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곽정도 홍칠공의 말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부님처럼 정의로울 수 있다고 말이죠. 구천인도 깨달았는지 홍칠공에게 무릎을 꿇으며 아이처럼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몹쓸 짓을 참 많이 했다며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절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때 1등 대사가 재빨리 구천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인자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새 사람이 되어도 늦지 않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구천인은 출가하여 1등 대사 밑에서 수양을 쌓으며 지난날의 가오를 씻기로 하였으니 물론 후속편에서 세살 버릇이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1등 대사는 구천인을 데리고 하산하였습니다. 주백통도 어떻게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여 배가 아프다고 했고 나중에는 바지에 진짜 똥을 지려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오지 말라며 그대로 내뺐습니다. 영고의 눈에는 주백통이 바지에 똥을 싸도 그저 멋지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영고도 주백통을 쫓아 하산해버렸습니다.
이제 화산에는 곽정과 황룡 그리고 홍칠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천하제일의 자리를 걸고 화산 농검이 펼쳐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격 급한 자가 나타났으니 바로 구양봉이었습니다. 구양봉은 자신만만하여 지금 당장 겨루자고 했고 그리고 목숨까지 걸자고 했습니다. 홍칠공도 환영이라며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내 홍칠공과 구양봉의 격정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는 곽정과 황룡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화산농검에서 천하제일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렇게 사조영전 36건이 끝났습니다. 저 또한 화장실도 안 가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으니